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벤츠 E클래스와 C클래스 비교를 했었잖아요. 오늘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좀 다른 게 있죠. 이전에는 디젤 비교했지만 이번에는 E클래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 250 익스클루시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E클래스 신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250 익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기 기간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E클래스와 C클래스를 비교한다면 E클래스가 조금 더 가격이 더 비싼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300 AMG 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7,300만 원입니다. C클래스도 이제 7천만 원대로 넘어갔구나 했던 첫 포문을 연 게 바로 이 C300 AMG 라인이죠. 옆에 있는 이 250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 7,290으로 오히려 가격은 E클래스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이거 처음에 비교가 될까 고민을 했는데 막상 두 대를 붙여놓으니까 비교하면 꽤 재밌을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7천만 원대 같은 금액으로 과연 어떤 차를 살지 저랑 함께 같이 뚫어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디자인은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지금 요즘 신형 이 C클래스 디자인 뭐뭐 어때요? 최신 벤츠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미니 S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S클래스랑 많이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꿈의 차, 정말 디자인이 잘 빠졌죠. 반대로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진짜 무난해요. 그냥 어디 붙여놔도 벤츠의 교과서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E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죠. E클래스도 트림이 두 가지예요. 아방가르드가 있고 익스클루시브가 있는데 간단한 차이점만 얘기하면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아방가르드는 벤츠마크 여기 있고 익스는 이 위에 있습니다. 지금 C클래스 엠블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는 왜 여기 있을까요? 벤츠는 약간 럭셔리 라인이 이 엠블럼 로고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약간 좀 스포티한 벤츠들은 엠블럼이 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E클루시브는 E클래스의 가장 그냥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S클래스나 이제 E클래스 같은 좀 전장이 긴 차들 있죠. 그 차들한테 들어가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 운전석에서 이게 길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이 본넷의 끝에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한 이 용도로 이 엠블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쨌든 외관의 디자인은 둘 다 호불호가 조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둘 다 예뻐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젊잖아요. 이 C클래스의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E클래스가 당연히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차는 신형이 나오면 그 신형에 많은 옵션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C클래스가 이 250 익스보다 좋은 옵션들이 많아요. 첫 번째 헤드램프예요. 지금 이 E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는 멀티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옆에 있는 C클래스는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도 꽤 커요. 이 멀티빔 헤드램프도 비싸지만 이 디지털 헤드램프 좋아 비싸거든요. 근데 요거 그래도 잘못해가지고 박는다. 자동차에서 뭐 다른 부품들도 다 비싸지만 아우디, 벤츠, BM에서 가장 박으면 안 되는 게 이 헤드램프예요. 이거 깨지면 진짜 그냥 파국입니다. 그러면 출력도 중요하죠. 일단 두 차종 다 2.0 4기통 엔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C클래스와 E클래스, 당연히 E클래스가 조금 더 출력이 높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C클래스가 좀 더 높아요. 일단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2.0 4기통이지만 211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일단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형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됐어요.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가 됐고 신형 엔진이 들어가면서 연비와 출력이 조금 더 좋아진 거죠. 겉모습과 옵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엔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신형 엔진이 들어가서 E클래스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이거 C클래스로 넘어갈까 하는 그 고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신형 엔진이기 때문이죠. 연비도 이 C클래스 C300이 11.2km를 보여주고요. E클래스가 10.1 연비를 보여줍니다. 리터당 1km면은 뭐 엄청 큰 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오래 타다 보면은 생각보다 큰 차이고요. 심지어 이 C클래스는 4륜 구동이에요. 포매틱이 들어갑니다. E클래스 이번에 이제 신형이 나오면서 신형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새로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이거 그럼 무조건 C클래스네 할 수 있지만 전장이나 휠베이스가
훨씬 C클래스보다 E클래스가 깁니다.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790이고 E클래스는 4940으로 대략적인 사이즈 차이는 15cm 정도가 난다는 거죠. 물론 휠 베이스를 비교를 하면 한 10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집은 잘 꾸미면서 왜 차는 안 꾸며? 내 차 꾸미기 필수 앱 오늘의 카. 크게는 저희가 좀 한번 타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일단 첫 번째 사이드미러, 이것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방향 지시등이 얘가 조금 더 커요. 멀리서 봤을 때 방향이라든지 좀 잘 보이는 게 C클래스보다 E클래스가 조금 더 큽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신형이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 보세요. 엄청 차이나요. 이 C클래스에는 다양한 정보들,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옵션에서는 넘사벽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휠 사이즈 일단 볼까요? 휠 사이즈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차이 나죠. 누가 봐도 C클래스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지금 이제 요즘 세대 이제 조금 이제 차 알아가는 분들은 요거 모를 거야. 원래 벤츠에 C63 AMG 이전에 C55 AMG라고 있었던 거 알아요? 그게 원래 이제 진짜 찐 55 AMG 막 이랬었는데, 그 당시 이 빗살무늬 휠 요게 들어갔거든요. 물론 완전 똑같은 휠은 아니지만 요 디자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거 낀 애들은 무서운 애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얘는 이제 63은 아니지만 그래도 AMG 라인이라서 이 휠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한 휠이 좀 들어갑니다. 자, 딱 보면은 둘 다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 날카롭고 날렵한 느낌은 C클래스가 있고, 클래식한 느낌은 E클래스가 가지고 있죠. 게다가 요즘 신형 벤츠를 보면 크롬을 좀 많이 제거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건 제 뇌피셜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북미 시장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북미는 약간 크롬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해요. 고급차에는 막 크롬들 넣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떠오르는 시장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벤츠가 막 중국 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엄청 타겟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크롬을 요번에는 좀 많이 뺐어요. 물론 C클래스가 낮은 모델이기 때문에 크롬이 당연히 안 들어가긴 하지만 크롬을 좀 많이 빼는 추세죠. 신형 E클래스도 자세히 보면은 이 크롬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뭐 블랙 하이그롯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로 바꾸는 게 바로 이런 좀 그 중국의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테일램프 디자인 보면은 약간 금 나누기가 확실히 있죠. 딱 봐도 E클래스가 이 C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이 디테일이 신경 써 있는 것 같고요. 방향 지시도 한번 켜주세요. 같은 LED가 들어오긴 하지만 이 C클래스에 비해서 E클래스는 이 안쪽에 디테일이 보일 정도로 커버를 씌워놨고, C클래스는 그냥 빨간 색깔 그 등 안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진등 한번 넣어주실래요? 둘 다 LED이긴 해요. 밝기도 밝고 직관적인 거는 E클래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급을 나누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평소에는 들어가 있다가 후진을 놓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는 거죠. 바퀴 넣으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머플러를 보면요, E클래스는 뚫려 있고 C클래스는 막혀 있어요. 이 C클래스가 더 최근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게 배출가스 이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까다로워진 환경 유지를 막기 위해서 이 배기구 위치도 조금 바꾸고, 나오는 것도 좀 안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이 있어서 시대 흐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동 트렁크 또 한번 보면은,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죠. 사실 C클래스 역시도 E클래스 못지않게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둘 다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벤츠가 이렇게 트렁크 닫히는 게 경박스럽지 요즘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E클래스가 조금 더 넓기는 합니다. 트렁크 용량이 540리터고 이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450리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E클래스랑 C클래스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뒷좌석의 공간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휠 베이스가 그래도 한 1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10cm면 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딱 앉아보면 레그룸은 차이가 있지만, 뭐 헤드룸이라든지 그리고 시트 착자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도 C클래스보다 E클래스가 넓기는 합니다. 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숨겨져 있죠. 보통 이렇게 좀 낮은 엔트리 모델들은 컵홀더가 이게 중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프리미엄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가려져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사회적 위치가 높은 분들은 이런 막 컵홀더 편의 기능들이 눈에 보이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깔끔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컵홀더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차가 그래도 고급
프리미엄 모델이구나 아니거나를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쓸데없는 TMI 팁들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좀 보면 군데군데 숨겨져 있어요. 센터 터널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후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변속기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공간이 좀 협소해요. 막 다리가 걸리고 내릴 때 좀 뭔가 불편하고 이런 게 이 센터 터널의 영향을 조금은 받는다라는 부분이죠. 카메라에는 이 차이가 느껴질진 모르겠지만 C클래스가 전체적인 느낌은 더 좁아요. 근데 딱 앉았을 때 좁기는 하지만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는 것 같다 요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시트의 두께도 좀 많이 얇아졌대요. 실내 공간의 활용도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거든요. C클래스는 이 지금 B필러 뒤로 시트가 왔잖아요. 뒤로 엄청 당겨 놓은 거예요. 당겨 놨는데도 불구하고 E클래스랑 막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도 원래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2단으로 열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마한 뭐 수납 한 번 더 누르면 컵홀더가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죠. 자,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후륜 구동 모델 기반인 4륜 구동이라 센터 터널 많이 올라와 있어서 똑같아요. 이 클래스랑 타고 내리기 불편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뒷좌석을 지금 타봤는데 아무래도 이 클래스가 그래도 조금 더 넓기는 하지만 막 엄청 차이가 날 정도로 넓어 보이진 않고요. 신형 이 클래스가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현행 모델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자, 그럼 주행을 한번 간단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벤츠를 한 번쯤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벤츠지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4기통 2.0에 뭐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항상 평균은 해줍니다. 주행감, 정숙성, 퍼포먼스 어느 정도 기대치에 맞추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이게 만약에 젊은 소비자들이 탄다면 차 왜 이렇게 안 나가? 반응 왜 이래? 이런 느낌을 받겠지만 이게 이 클래스가 강남의 소나타라고도 불리거든요. 좀 여성 오너분들이 되게 많이 사요. 장 보러 갈 때 많이 쓴다든지 뭐 간단한 출퇴근용으로도 쓰는 차가 바로 이 클래스란 말이에요. 여기 도심에서 타는데 뭔가 퍼포먼스? 웃긴 얘기죠. 연비? 실제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 연비 나쁘지가 않아요. 밸런스로 따지면은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요 E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신형으로 나오면서 이 실내 버튼들이 어때요? 커다란 디스플레이 집어넣고 모든 물리적인 버튼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젊은 소비자분들은 되게 좋아요. 그냥 좀만 눌러보면 찾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저처럼 조금 약간 이런 신물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게 불편해. 이 버튼이 도대체 어디 있고 이건 또 어디에서 활성화해야 되는 거고 이게 몇 번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딱 직관적이게 버튼들 비상도 여기 있고 뭐 온도 조절하는 거 딱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컨트롤러 요거 이 통화 컨트롤러 이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신형으로 넘어가면서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잖아. 실내 그냥 수납 공간이라는 거 넓게 하기 위해서 좀 없애는 추세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예전에 이 클래스라고 하면 진짜 고급차였어요. 뭐 지금도 고급차이긴 합니다. 네, 화폐 가치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당시에 1억의 E 클래스, 뭐 8천만 원의 E 클래스면 지금의 거의 그냥 S 클래스 육박할 정도의 그런 막 퍼포먼스와 그런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막 이 소재 막 이런 것들도 막 가죽에 그냥 만져도 막 부들부들하고 와 고급차의 느낌이 났는데 이런 스피커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엄청 저렴해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그냥 좀 싸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벤츠 뭐 250에 뭐 뭘 바라겠냐마는 이번 신형 때는 좀 고급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추가해서 가격 인상이 많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인상된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 고급스러움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가될지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 그냥 무난해요. 진짜로 그냥 딱 탔을 때 부드럽고 막 큰 문제 없고 연비 괜찮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차 사야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가 된다면 E클래스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E클래스 타봤으니까 이제 C클래스로 넘어가서 주행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바로 다르죠. 서스펜션이 AMG 서스펜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클래스가 승차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딱딱해요. BMW도 5 시리즈랑 3 시리즈 보면은 승차감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C클래스랑 E클래스 역시도 이 전체적인 그 승차감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2열에 저희
팀장님이랑 PD가 탔는데 지금 곡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충격이 와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 C300 AMG 라인에만 AMG 서스가 들어가고 C클래스 일반 모델인 아방가르드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C클래스랑 E클래스의 차이가 아닌 그냥 AMG 라인과 아닌 모델의 차이라고도 봐주셔도 돼요. 요게 AMG 서스가 빠져도 C클래스의 전체적인 그 세팅 값은 좀 타이트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E클래스가 달리 C클래스는 요 톤 컨트롤러가 아예 없어지고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많아지고 활용성은 좋아졌지만 이게 불편하다. 다 지금 이 터치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신형이기 때문에 실내 레이아웃이 최신 트렌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뭐 거대한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잠자리 핸들 뭐 이런 것들은 좋지만 E클래스와 완전히 좀 성향이 다르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주행감이나 이런 거 말고도 실내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러니까 넘사벽이에요. 너무 크고 정보들도 직관적이고 해상도도 좋고 중간경실 내비게이션까지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오너분들 그러니까 E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야 C클래스가 이 정도까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좀 배 아프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배터리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보조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가 없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고 말이죠. 근데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신형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행감이 일반 모델보다 되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저속에서 악셀 밟았을 때 터보 차들이나 약간 초반 움직임이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신형 벤츠 엔진들을 타보면 되게 움직임이 직관적이에요. 빠르고 악셀 밟았을 때 반응 이런 것들이 와 이거 터보차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러우면서도 직관적이라 아 이런 부분에서 신형 엔진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저속에서도 움직임이 좀 차이가 크지만 고속 넘어갔을 때 움직임도 넘사벽이에요. 고속에서도 얘가 258마력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여유로운 출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 뭐 500마력, 400마력 대는 아니기 때문에 중후반에 팍 밀어주는 힘이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고속에서도 한 번 더 밀어주는 힘이 좀 파워풀하게 들어가요. 이런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좀 장점이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AMG 라인이라 그런지 엄청 딱딱하네. 야 이거 무슨 이게 데일리카로 야 이거 탈 수 있나? 허리 아픈데? 자,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제가 이제 벤츠나 BM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타고 느낀 부분은요. 옛날에는 BMW가 하드하고 스포티한 주행이 많고 막 그런 느낌이었고 벤츠 약간 부드러운 차였잖아요. 여기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벤츠가 좀 더 딱딱해지고 스포티한 주행을 좀 많이 집어넣는 추세고 BMW는 좀 더 계속 편해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차 되게 낮아요. 스포츠카 탄 줄 알았어요. 지하 주차장 조금 낮은 데 들어가면 이게 긁힌대요. 지금도 E클래스가 좀 무난하게 가는 그런 공간들을 얘 들어가면 좀 빠듯해요. 좀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직관적이진 않다. 좀 편하게 탈 거면 얘보단 E가 좀 더 낫다. E클래스와 C클래스들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같은 가격이라면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요. 두 대를 딱 놓고 비교해 보니까 C클래스는 C클래스만의 그 젊은 그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E클래스 신형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현행 E클래스가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나 봐요.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동차 리뷰나 뭐 이렇게 볼 때는 다양한 채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 좀 젊은 나이 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직접 차를 타보고 경험을 해봐야 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 이 나이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C클래스나 E클래스 직접 타보셔야 되거든요.
이 정부 모터원 같은 경우에는 이 차 2대가 다 전시가 되어 있고 다른 차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벤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황희철 대리님 전화번호 제가 고정 댓글이나 여기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오빠TV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친절히 응대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는 뭐 E클래스랑 X클래스 아니면은 뭐 다른 비교 시승도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꽃이다. 명품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마감, 풍성한 패키지로 선물하기도 좋은데 깔끔하게 도장된 블랙, 그레이, 화이트 세 가지 색상에 포근한 나무 향기를 가진 레인포레스트, 상큼한 규량이 그립다면 카나리 리플, 은은하고 고혹한 꽃향기를 원한다면 베이틀 페틀 세 가지 향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을 돌려 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최단 기간 리뷰 3,000건을 달성한 바흐가르트 방향제.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없나요? 반값 수준의 가격 할인에 본품 2개 구매 시 배송비 무료, 리필킷 2개 추가 증정까지 최고의 방향제를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누가 꽂히게?